그러면 동적 할당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게 뭐 당연한 얘기라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int a. 자, int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필요한 바이트 수 4바이트죠. 자,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4바이트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 int 보고 알았죠? int가 4바이트 차지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요 8바이트죠. 4바이트 2개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 몇 바이트죠 이거는? 8바이트예요.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자, 이렇게 썼어요. 9바이트죠. 10바이트고. 자, 이러면요. 그러면 일단은 int 3개 12바이트에 array 포인터 변수 8바이트에서 20바이트죠. 얘가 8바이트니까. 그리고 얘는 int 3개짜리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이거랑 아니다. 그냥 차라리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이러면요. 그냥 20바이트에다가 4바이트 더해서 24바이트죠. 그러면 사이즈에 입력 받아보겠습니다. printf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scanf로 %d 사이즈. 메인 함수 몇 바이트 필요하죠? 여기서. 그럼 확실한 거는 printf랑 scanf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이랑 따로 잡히니까. 끝나고 나면 알아서 없어질 거고. 그래서 이런 함수 2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죠. 메인 함수가 필요한 바이트는 24예요. printf도 함수이고, 그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스택 영역 안에 메인 함수 영역 있고, 메인 함수 내에서 해당 함수가 실행될 때 메인 함수 영역 위에 이런 식으로 함수 영역 따로 잡히는 거. 그쵸? 그러면 메인 함수는 실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운영체제에 가서 메모리를 할당 받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24바이트 할당 받고, 그 다음에 printf 실행하고요. 그리고 실행되는데 필요한 메모리를 메인이 신경 쓸까요? 실행되는데 24바이트 필요한데 메인 함수가 실행할까요? 신경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이런 거는 printf, 각각 scanf 알아서 할 일이죠. 일단 메모리 공간에 스택이 있는데, 일단 스택 생략하고 일단은 메인을 위한 공간이다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메인. 이 안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printf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여기 위에 printf 함수 공간이 할당되죠.
대신에 이 함수 끝나고 나면 사라지고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필요한 메모리는 2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뭐 사이즈라고 할 거고 5를 입력할 거예요. 그럼 사이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캔F로 해서 5를 입력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5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총 몇 바이트일까요? 얘는 4바이트고 인트짜리 어레이 8에 4 곱하기 5 28에 32바이트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자, 사이즈 같은 이 변수는 공간이었죠. 공간이고 그 의미는 저장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인데 이 공간이 어디에 잡히죠? 메모리죠, 메모리. 램에 잡혀요. 램에 잡히는데 그거는 누가 관리하죠? 운영체제, OS. 메인 함수는 메모리 할당을 받기 위해서 운영체제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총 32바이트인데 그거 이게 32바이트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32바이트 필요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근데 메인 함수는 이게 실행된 적이 있나요?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하는데 얘가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에게 갈까요? 아니면 실행되고 나서 갈까요?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를 찾아가는 시점. 자, 실행되기 전에 찾아가야죠. 실행되기 전에 공간을 할당받아야 이 안쪽을 실행하잖아요. 실행되고 나서 메모리 얼만큼 줘 이걸 아는 거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사이즈는 변수라고 하고 얘는 공간이고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바이트는 일단 int 4바이트 그리고 이거는 8바이트. 일단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정리를 해가면서 얘는 8바이트고 어리가 가리키는 계열은 바이트. 일단은 이거 사이즈는 3으로 해놓고 그러면 20 0, 1, 2, 3 8 더하기 12 해서 이러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여기 3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일단은 없다고 해놓고 헷갈리니까 그냥 지울까?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메인 함수가 안쪽에 써있는 내용을 들고 운영체제에 갔을 때 그냥 운영체제가 보고서 바로 24바이트 주면 되겠다 라고 견적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려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5를 입력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견적을 한번 내보세요. 자, 5라고 입력하는 시점 있죠? 이거 입력하는 시점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죠. 자, 그러면 사이즈 값이 안 정해졌잖아요. 입력하기 전까지. 근데 어떻게 판단해요?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가 요구하는 그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말로 이거 입력할 때 사용자가 못하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사이즈의 값이 미정이에요, 미정. 정해지지 않은 상태. 메인 함수가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 왜냐면 사람은 이 코드만 보고서 판단했으니까. 그리고 뭘 입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고요. 메인 함수 또는 뭐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 사이즈라는 변수는 완성되지 않은 변수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 아직 입력받기 전에 메모리를 얼만큼 할당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값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몇 바이트를 할당해야 될지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를 좀 그림으로 예를 들자면 일단은 뭐 개업하려고 하는데 업종을 요식업이라고 할게요. 일단 주방은 한 이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홀은 이 정도. 그리고 뭐 식자재 보관 공간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야, 근데 그러면 총 필요한 공간은 한 이만큼 되겠네요. 넉넉 잡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구상까지 했는데 장사를 못하는 이유는 건물이 없잖아요. 실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상상 속에 그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게 이런 거예요. 상상의 단계? 그래서 이거는 구상만 한 겁니다. 코드를 이렇게 쓴 거는. 계획서 정도. 아직 실행하기 전 단계잖아요. 이거 실행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설계이고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실행해서 사이즈에다가 5라는 거를 입력하면은 이거 자꾸 5라는 걸 입력하면 총 32바이트가 필요하다. 자, 근데 아직 실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구상을 바탕으로 개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한 걸 바탕으로 세팅을 충분히 해줘야 뭐든 할 수 있죠. 아직은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실행되기 전에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사이즈의 값은 이게 실행되고 나서 여기서 입력받았을 때 그제서야 정해지니까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여유롭게 100으로 잡아놓으면 되나? 아니면 5 입력할 거니까 5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려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이렇게 하면 견적 나오죠? 계획서에 써 있으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실행은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시언어 표준이라고 있는데 보통 사용하는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왜 이래? 비주얼 스튜디오 많이 들어보셨죠?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다른 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실행조차 안 돼요. 이거는 왜 되냐면 최신 툴이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눈치껏 알아들어요. 근데 이론상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론상 안 된다고 하는 툴도 많고.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게 입력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를 사이즈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이즈는 여기서 뭐 사이즈는 5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코드입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 머릿속에 이만큼 구성되어 있는데 손님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공간을 좀 더 확장해야 하나? 아니면 손님이 적게 오니까 줄여야 하나? 이걸 고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필요할까요? 4바이트 1개, 그리고 4 곱하기 5에서 20바이트. 맞죠? 이 배열의 공간만 20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 그래서 32바이트네요. 근데 안 되죠? 일단 사이즈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변수니까, 실행 안 했으니까. 사이즈 들어있는 값이 5라는 거는 눈으로 봐서 판단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아직 이 버튼 안 눌렀어요. 그냥 이걸 눈으로만 보고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즈의 값을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인데 머릿속으로 한 거죠. 실행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실행하면 안 되는 코드예요. 메인 함수가 이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에 찾아갈 텐데 운영체제는 이게 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행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즈의 값은 실행되고 나서 정해지잖아요. 그쵸? 사이즈의 값은 내가 이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정해진다.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가 여기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멋대로 하냐고.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되려고 한다. 이게 되게 하려고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define 사이즈 5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자, 이건 가능해요. 자,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프로그램 실행 버튼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죠. 자, 그럼 메인 함수 실행되기 전에 사이즈의 값은 5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이러면 얘는 변수가 아니라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수 취급할 때 쓰는 건데 이런 문법이 있어요.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런 사이즈라는 거에 5로 정해놓겠다 라고 이 프로그램에 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해요.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5라고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5여도 이건 안 된다. 아시겠죠? 시점상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코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회원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원이 몇 명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처럼 동적 할당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맥스 사이즈라는 상수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200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사이즈까지 입력받고, 만약에 입력했던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몇 명 관리할 건지 물어봤는데, 뭐 전부 200이하로 입력했는데 500명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여기만 500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500명까지 저장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회원 수가 변경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꾼 수만큼 배열 공간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00명까지는 필요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5명 관리하는데 나머지 495 그만큼 뭐 메모리를 잡아먹으니까. 개발자는 한 명이고 사용자는 다수일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용자들의 요청을 다 반영해서 바꿔야겠네요. 배열의 한계라는 게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500이 여유로운 거예요? 그건 상대적이죠. 모호합니다. 딱 몇 명이면 여유롭다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관리할 사람이 오면 500명 모자라는 거고, 10명 관리할 사람이 오면 490만큼 남으니까. 그러면 1000으로 했어요. 1000으로. 이래도 모호하죠. 이 1000명 관리할 사람이 오면 딱 맞는데 10명 관리하는 사람이 오면 낭비되는 게 더 심해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집어넣고, 일단은 맥스 사이즈 정해진 것보다 크게 입력했다. 그럼 다시 위로 돌려 보내가지고 입력하도록 하고, 제대로 숫자를 맥스 사이즈보다 작은 수로 입력했다. 그러면 빠져나오게 브레이크 걸어줄 거고, 그냥 영원히 가둬두는 거예요.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1이니까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지금은 1000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입력한 사이즈가 1000보다 크다. 그럼 다시 입력하라고 여기서 continue를 써서 위로 돌려 보내고요. 잠깐만. 근데 이거는 없애야죠. 다시 입력을, 지금 맥스 사이즈가 1000인데 5000을 입력했어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5000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사이즈에 5000이 들어가 있는데 맥스 사이즈는 1000이니까 5000이 1000보다 커서 다시 입력하라고 뭐라고 해요. 그거는 continue에서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건이 참이 거짓이 돼서 안쪽 실행 안 하고 빠져나오면 브레이크니까 무한반복은 탈출하는 거고. 그죠? 자, 이 과정은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 그래서 동적 할당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동적 할당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유는 이 맥스 사이즈 이거 정할 기준이 모호하니까
뭐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뭐 크게 면적을 잡았으면 만약에 막상 개업하고 나니까 하루에 3명밖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낭비잖아요. 또는 뭐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면적은 그냥 저냥 무난한 것보다 조금 좁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입소문 타서 수용 인원을 훌쩍 넘겨버리면 수용 못하죠, 전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 할당을 할 경우에 한계점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정적 할당이라는 거. 아시겠죠?